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광복절입니다. 빨리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도 광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다른 영역의 자산군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실생활에 사용이 되고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짱짱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의 구조를 개선을 하고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관계를 높여주면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XRP든 인류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도구가 됐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4차 산업군을 이끄는 모든 컨텐츠, 모든 산업군들이 결국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디지털 안에서의 위변조를 가장 걱정을 하죠. 결국 블록체인 기술, 요놈은 아주 그냥 만나게 쓰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루해하지도 마세요. 지금을 굉장히 즐기세요.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어마무지한 코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XRP 리플. XRP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죠.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XRP 홀더가 승자가 됩니다. 승자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 전체적인 암호화폐 틀에 대한 뉴스는 들으시고 또 XRP가 어떻게 진화하는가는 꼭 체크하시고, 그런 것도 재미예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뿐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리고 제 생각의 틀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꾸준하게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 하나 듣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매일 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리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비트코인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대장주기 때문에. 대장이잖아요, 대장. 시초구.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도 가끔씩 합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베어 마켓이 끝났다. 불 마켓이 시작됐다.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어쩌면 요번에 가장 낮게 떨어졌던 비트코인 17,500불, 피보나치 0.786짜리, 참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피보나치 되돌림 차트를 제가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0.786짜리를 체크를 해서 딱 그 지점 가서 반등이 나오는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동평균선과 피보나치 돌림은 전세계 차티스트들도 본다. 그리고 그 차티스트들도 매수점을 찾는다. 그런데 그 매수점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보고 체크를 한다. 지금 여기 사진 제가 올렸지만 참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저 0.786 자리를 정확하게 찍고 올라가는지, 그리고 뭐 0.618 자리로 상승해야 된다는 건 아시죠? 28,800불. 오늘 어째 이야기가 두서가 없습니다. 근데 제 영상의 매력이 그거 아닙니까? 두서 없는 거. 그러니까 건너뛰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은 건너뛰기를 해서 들으시면 앞뒤가 다 잘려버리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제가 그걸 노린 겁니다. 제 영상 분수 대비 조회 시간이 꽤 큽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거의 풀방을 보더라고요. 풀방 15분짜리면 거의 13분 14분을 보시더라고요. 참 고맙습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아닌 제 영상에 그렇게 관심을 보여준다는 건 정말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리플의 진화를 봐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을 겁니다. 리플에 관한 데이터를 굉장히 오래 봐왔고, 그리고 제 생각대로 계속 리플은 진화하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이해도를 여러분들이 한 60% 정도만 이해를 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은 원사이드적 짝사랑 한쪽 소통만 하는 이런 채널에서는 그걸 100% 전달해드리기가 참 힘들죠. 그래도 아마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또 신념이 생기셨을 거라 믿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이오스, 네오, 비체인, 퀀텀 엄청 많죠, 코인들. 그런데 가장 독보적인 놈이 될 겁니다. 이제 0.786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점차적인 상승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올 하반기는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 있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 첫 번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XRP와 SEC의 소송. 이 소송이 끝나게 되면 전체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툴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리플이 승소를 했을 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비트 흡공이 사라진다, 그리고 XRP 흡공이 탄생을 하게 될 거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XRP와 SEC 소송은 단순히 XRP와 SEC 소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암호화 산업을 이끄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모든 관계자들이 이 소송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고 XRP가 승소를 하게 되면 XRP가 점핑하는 것만큼 다른 알트코인들이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충분히 비트코인 상승과 별개로 다른 암호화폐 알트코인 상승을 이끌 겁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들 성공하고 다들 잘 살아보자고요. 행복해져 보자고요. 저의 작은 소망은 그겁니다. 너무나 지금까지 소시민들은 고생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은 고민과 고통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으셨어요. 그 말은 즉 충분히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특히 XRP를 통해서 큰 수익률을 갖고 갈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관한 지식도 높아졌고 XRP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고 신념도 생겼고 믿음도 생겼고 이제 뭐 돈만 벌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항상 제가 잔소리처럼 이야기 드리지만 내 평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평단을 낮추려는 그런 시도는 하지 마세요. 제가 뭐 그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내 평단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리플에 들어가 있는 돈이 얼마나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그 차이라니까요. 가격이 갑자기 상승을 한다 그래도 미래 가치가 있다면 더 상승할 수 있는데 던질 필요 없잖아요. 충분히 XRP를 통해서 스테이킹을 지원받기만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팍팍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던질 생각하지 마시고 무리하게 욕심내지 마시고 급한 돈 쓰지 마시고, 그게 가장 커요. 리플이 상승하고 상승하지 않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나는 던졌는데 더 어마무지한 상승이 와버리면 내가 수익을 냈더라도 엄청난 현타, 엄청난 후회, 엄청난 자괴감이 생깁니다. 그게 가장 무서워요. 사람의 심리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데이터도 그거잖아요. 심리지표. 결국 블록체인 기술도 중요하고 비트코인도 중요하고 이더리움도 중요하고 리플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고 팔고 그 결정을 하는 건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념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보는 시간들이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에요. 제가 먼저 겪어본 거,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간접 경험을 하고 간접적으로 지식을 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은 뭐 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돈 벌 준비가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쌓여야만 내가 갈팡질팡하거나 우유부단해질 시기가 왔을 때 나를 지켜준다니까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얼마의 평단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래 트레이드를 해보고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평단은 중요하지 않다. 결국 수익률인데 내 안에 지식이 없고 내 안에 신념이 없으면 몇 년간 마음고생하고 몇 년간 그냥 찐따 소리 듣고 모지리 소리 듣고 했던 그 모든 고생들이 나의 클릭 한 번으로 더 모지리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싫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리한 돈이 아닌 돈이라면 충분히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데이터,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가격선까지 충분히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던지는 게 아니에요. 모아가세요. 조금씩이라도.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잠깐 또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가 17주 만에 드디어 중립 센터에 왔다는 얘기죠. 여기 중립 영역으로 복귀를 했다. 이제 사야 하나 고민을 한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투자자들이. 항상 공포에 사고 환희에 던져라가
진리죠. 그런데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XRP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던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전자 상장할 때 산 사람들이, 물론 던진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거의 던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초기에 산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해가 빠르시죠? 그 삼성전자 주식 하나로 얼마나 많은 금융 혜택을 벌까요? 그들은 생각해보세요. 손님, 삼성전자 주식을 꽤 많이 들고 있네요. 제가 얼마까지 해드릴까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조건은 붙겠죠. 팔 이유가 없죠. 잘 이해하셨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할 건데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갖고 계세요. 그게 가장 지금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똑똑한 소비자입니다. 자, 드디어 인간 심리 지표가 이제 약간 편안하다. 그리고 이 지점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쯤에서 누가 들어올까요?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끌고 오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다시 고래들은, 세력들은, 작전들은 소비자들에게 공포를 준다. 이게 고래들의 전략.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이 지점에 샀던 소비자들이 이제 현타가 오죠.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을 버텨야 되는데 거의 60에서 70%는 그냥 손절을 하게 되면 누구만 돈을 벌까요? 엄청난 시총이 사라지긴 하겠지만 결국 이 지점에서 던졌던 고래들만 수익이 생기겠죠. 그런데 뭐 지금이 비트코인이 24,000불이라 그래서 여기가 지금 24,000불이죠. 그러면 60K 정도 됐다. 그러면 다시 공포로 가게 되면 24,000불 아래로 떨어지는 건 아니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공포는 45K가 될 수도 있고 48K가 될 수도 있고 또 40K가 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저점은 계속 상승을 하겠죠. 제 생각에는 요번에 내려온 17,500불, 17,800불이 진짜 다시는 볼 수 없는 비트코인의 가격.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400원이 거의 이제 XRP의 바닥.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해 못 하시니까 삼성전자가 상장할 때 가격.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10 안에 있는 것들, 이런 코인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 하시니까 어떤 코인이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BK, 리플, 에이다,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런 애들은 던지는 게 아니에요. 코인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갖고 계세요. 꾸준하게.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다른 코인으로 단타 치세요. 이제는 요 애들 돈 요거는 잘 써야지. 터치 손대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물려줘도 될 것 같은 그런 코인들입니다. 제가 글씨를 잘 못 쓰죠. 제가 봐도 어쩔 때는 무슨 글씨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쓴 글씨를. 그런 말 있잖아요. 천재는 악필이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비트코인의 감정 지수는 테라 루나가 결정타였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악몽을 안겨줬던, 지금도 뭐 그 여파는 끝나지 않았고 권도영 대표를 계속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루나를 보는 제 관점은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코인이긴 했어요. 정말 손 하나도 되지 않고 코를 푸는 코인.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4년이나 5년 뒤에 암호화폐 블록체인 생태계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코인입니다. 너무 빨리 나왔어요. 테라 그리고 루나라는 코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남보다 훨씬 앞서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2보, 3보 앞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1.5보 정도에서 1.3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암호화폐를 사는 사람들이 훨씬 여러분들이 샀던 매수 가격보다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 계세요. 특히 XRP가 4,900원, 4,800원까지 갔었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그때 매수를 했던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더 저렴한 가격에 XRP를 매수했고, 또 여러분보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분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XRP를 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그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사람이 XRP 가격을 보고 싸다고 할까요? 비싸다고 할까요? 100% 100명이면 100명 비싸다고 합니다. 왜?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XRP가 뭔지 모르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XRP를 매수하려고 할 때 막 상승하는 것만 보고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코인인지도 몰랐어. 그런데 알아가고, 그리고 또 하락을 한번 받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의 가치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끼지만, 어제, 오늘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코인들의 가격들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식도 없고 역사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코인이 다 비싸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규 투자자들이 지금 XRP 가격을 보고 진입을 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뭐 500원인데 몇 달 있다, 한 달 있다, 15일 있다 봤는데 얘가 700원 됐어, 800원 됐어, 900원 됐어. 그때도 안 사요. 이분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모르는 사람들이 리플을 사게 될 가격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500원 이상이 돼야 그 사람들이 매수를 한다니까요. 충분히 상승을 했던 걸 목격을 하고 매우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46인데 암호화폐를 잘 모르고, 리플이 잘 모르고, 비트코인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80지점에서 매수를 한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불안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지키려는 지극히 정상적인 심리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리플 가격을 지금 보고 계시지만 충분히 지금 가격에 대한 가치를 알잖아요. 그리고 인내하셨고, 이 고통을 한번 넘기게 되면 이제 다시는 이런 고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면 한 번은 현타가 오고 멘붕이 오고 멘탈이 털리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넘긴 사람과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손절해버린 사람들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죠. 제 주위에 이더리움 채굴을 했던 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때 이더리움 가격이 굉장히 낮았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더리움 채굴을 하고 이더리움을 갖고 있었을 때가 10만 원이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떡락을 해버렸어요. 거의 2만 원대로. 자, 이분은 얼마에 팔았을까요? 거의 50% 정도 손해보고 팔았다니까 5만 원에 팔았어요. 제가 정확한 가격을 모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더리움을 10만 원에 사서 갖고 있던 사람이 5만 원에 던졌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은 2만 원까지 갔었어요. 이 사람이, 이 광경을 다 보고 이거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봤던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5억에서 6억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3억 까먹는 건 순식간이었겠죠. 이 사람이 지금 거래소 어플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죽고 싶겠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모질할까? 왜 그때를 못 참았을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채굴에만 집중을 했지 이더리움이 어떤 코인인지는 왜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세계 정세, 세계의 흐름, 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 후회가 크겠죠. 돈이야 벌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벌면 되는 돈을 순간 3억을 까먹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선전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며칠 정도는 이더리움이 뭘까? 이 정도는 이해를 했어야죠. 그러면 한 번쯤, 두 번쯤 고민을 했을 거예요. 계속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진짜 선절을 할 건지. 이더리움이 결국 얼마까지 갔습니까? 580만 원까지 갔죠. 그러면 58배를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먹을 수 있는 돈이었죠. 5억을 투자를 했으면 얼마입니까?
290억 정도 되네요. 제 주위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이분이 이더리움이 40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됐을 때 이 시장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절대 돌아올 수가 없죠. 이렇게 큰 아픔을 겪었는데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안타깝다는 거죠. 제가 제 지인에게, 아주 친한 지인에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이더리움이 50만원일 때, 48만원일 때 사라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더리움이 계속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더리움이 250 정도 하나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 200만원에 매수를 하더라고요. 40만원, 50만원일 때는 사지 않더니 결국 200만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도 그분은 굉장히 안정적인 가격대죠. 200만원 정도면. 그런데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분은 그 한 번의 실수로, 선절을 했던 그 한 번의 실수로 다시는 이 좋은 시장을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렇죠. 아픔이 크고 고통이 컸기 때문에 그건 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좌절감, 자존감, 자존심, 자책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을 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섣부른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XRP를 갖고 간다면 끝까지 믿으세요. 그냥 지켜보시고 그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 여러분들의 암이 아니라 알미 여러분들을 지탱해 준다니까요. 지탱하지 못하면 그 어떤 수익도 보지 못합니다. 수익을 보지 못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엄청난 자책감, 자존심은 바닥, 자존감도 바닥, 현타, 멘탈, 아웃, 멘붕이 온다니까요.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사람들은 내가 몇 프로 손해봤다 이거에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던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던지면 마이너스겠죠. 내가 20% 정도 선절하고 던졌다의 나쁜 생각, 여기서 나쁜 생각은 제가 입에 담기 힘들지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떨 때 나쁜 생각을 하냐. 친구와 둘이 같이 투자를 했어. 둘 다 100원에 사서 이더리움을. 근데 나는 150원 정도 되니까 던졌어. 근데 이 친구는 이더리움이 200만원까지 간 걸 봤어. 이때 있잖아요. 나쁜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잃어버렸을 때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커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에 나쁜 생각을 한다. 지금의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잔소리가 너무 심해지는 것 같네요. 광복절 특집입니다 지금. 자, 다시 비트코인이 이제 불마켓이 왔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가장 큰 이슈가 XRP 소송에 관한 이슈로 한번 펌핑,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더리움의 POS 전환,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의 전환. 굳이 채굴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더리움이 채굴 보상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블록 형성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서 증명을 했던 채굴장이나 채굴자에게 이더리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지분 증명, 특정 이더리움 개수만큼 갖고 있는 홀더들에게 블록이 하나씩 생성이 되게 되면 그들에게 지분율만큼 이더리움을 준다. 스테이킹, 지분 증명과 작업 증명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두 가지 이슈가 하반기 상승을 이끌 거예요. 그게 이제 이더리움이 먼저 선빵을 날릴지 XRP가 먼저 선빵을 날릴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그런데 가장 큰 이슈는 이더리움의 POS 전환, 그리고 XRP 소송, 그리고 살짝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선 XRP 소송이 끝나고 이제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면 이제 XRP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겁나게 허블나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요 사진 한 장 갖고 지금 제가 몇 분을 떠든 겁니까? 죄송합니다. 월요일인데 그래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좀 더 낫죠. 자, 어쨌든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 인간 지표 17주 만에 인제 센터로 왔다. 복귀했다. 오늘은 잔소리만 하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영상 그냥 하나 보시면 지금 어떤 형태로 흘러갈까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 인류는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엔 4차 산업혁명의 선두가 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의 선두는 블록체인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제가 거의 6년 전, 5년 전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서울에서 한 대학교 교수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일.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몇 월 며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일은 비트코인 창세기 블록이 생성이 된 날, 즉 2009년 1월 4일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일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가장 큰 산업군은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란 걸 점점 더 느끼고 있습니다. 자, 광복절 특집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